자, 로갈리는 제가 솔직한 평가를 좀 내려보자면 지금까지는 제가 한 3년 정도 동안 스팀덱도 샀고 플레이스테이션 5도 샀고 맥미니도 사봤고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바꿔봤고 정말 여러가지 전자기기를 사고 팔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입니다.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신기한 기계인 것 같아요. 제가 콘솔 게임 유저인데도 불구하고 PC 게임을 하게 만드는 여러가지로 로갈리가 고정관념을 깨뜨려준 것 같습니다. 로갈리의 UMPC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저같이 콘솔 게임만 플레이했던 사람들은 요 스팀 라이브러리를 지금부터 새로 채워 나가야 된다, 이런 단점은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 진실된 테크와 게임의 리뷰를 전달해 드리는 텍게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로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로그 LI라는 UMPC죠. 에이수스에서 나온 로갈리라는 UMPC인데 때는 바야흐로 UMPC 시대죠. 여러 UMPC, 로갈리와 함께 스팀덱이나 리전고가 빅3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가지 게임을 할 수 있는 UMPC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는 정말 좋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아까 이제 빅3라고 말씀드린 만큼 여러가지 무게, 사양, 화면, 음질까지 정말 꿀리지 않는 기계가 바로 이 로그 LI인데 통칭 로갈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빠르게 소개해드리고 영상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갈리를 처음으로 만졌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가볍다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로갈리를 원래 이제 관심은 있었는데 이미 스팀덱이 있었기도 했고 스팀덱은 제가 영상으로도 올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스팀덱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스팀덱이 무겁기도 하지만 정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스팀덱을 처분을 하고 로갈리를 한번 들여봤는데 정말 무게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벼운 게 너무 좋은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요 그립 부분이 스팀덱에 비해서 많이 불편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게를 얻는 대신 그립감을 포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1시간, 2시간 정도 하기에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충전기를 꽂고 한참 플레이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손이 저려오는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생기더라고요. 일단 무게가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로갈리의 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바로 윈도우가 깔려있다는 점이겠죠. 스팀덱에 비해서 로갈리가 갖는 우위가 바로 윈도우가 깔려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팀덱의 리눅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리눅스 자체가 우리나라의 유저들한테는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막상 스팀덱으로 게임을 하다가 좀 더 이제 그래픽을 올려보고 싶고 트윅을 건드려 보고 싶고 하면은 리눅스가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깔려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친숙해요. 정말 이 윈도우 화면을 한번 보자마자 마음이 정말 편해지죠. 그래서 윈도우의 여러가지 설정이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점, 단점 모두 윈도우를 따라가기 때문에 절전 모드 같은 경우는 스팀덱이 확실히 낫고요. 그래서 로갈리 같은 경우는 모던 스탠바이 설정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기 때문에 제 추천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아모리 크레이트 SE라는 기본적인 앱도 꽤 완성도가 높은 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정에 오퍼레이팅 모드를 들어가면은 그 여러가지 TDP라던가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설정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 에코 어시스트를 보면은 모던 스탠바이 어시스트가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던 스탠바이 같은 경우는 윈도우 11부터 추가가 된 기능인데 약간 네트워크를 활성화둔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핸드폰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작동을 하질 않아요. 결국은 모던 스탠바이로 넘어간 다음에 모던 스탠바이 상태에서 뭐 10분, 15분이 지나면 최대 절전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최대 절전 자체가 윈도우에서는 나름대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오프를 하고 이 윈도우 설정에서 여기다 이제 전원 옵션을 검색을 하시면은 전원 옵션에 전원 단추 작동 설정,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원과 배터리 모두 최대 절전 모드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마 이제 로갈리 라이프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답게 처음에 로갈리를 받아가지고 세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에이수스 바이오스와 함께 윈도우가 너무나도 업데이트가 많아요. 그 업데이트를 모두 견뎌내면 신세계가 펼쳐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가볍다라는 무게, 그리고 윈도우가 너무 친숙하고
업데이트가 오래 걸리더라, 이런 부분 외에는 느꼈던 부분이 정말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로갈리를 통해서 바이오하자드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정말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 총소리 들리시나요? 정말 그 구분감이 너무 좋고, 그래서 환경음, 특히 뭐 이렇게 어떤 바람소리, 총소리,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소리, 이런 거를 듣기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로갈리 윈도우에 깔려 있는 돌비 애트모스 덕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스피커 설정에 돌비 애트모스 for built-in speakers라는 돌비 애트모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는 제가 알기로 돌비 애트모스는 비용을 지불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 앱으로 알고 있는데, 휴대용 게임기로서의 UMPC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깔려 있는 게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이 돌비가 가끔 스피커가 파열음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게 처음엔 불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거는 단순히 윈도우와 돌비의 충돌로 인한 버그라서 여기서 공간 음향에서 돌비를 꺼버리거나, 아니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전력 분배가 잘못되는 버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성능에서 뭐 25W나 30W 터보로 돌리게 되면은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돌비 애트모스를 꺼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끄고 하다가 어느 순간 키거나 아니면은 뭐 윈도우를 다시 켜거나 하게 되면은 증상이 해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뭐 영구적인 증상이나 너무 신경 쓰이는 증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도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요 TDP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 커맨드 센터라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커맨드 센터는 요 아머리 크레이트 SE라는 데서 요 커맨드 센터 편집을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원하는 단축키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같은 걸로 따지면 뭐 제어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비행기 모드 이런 것도 있고, 스크린샷 촬영하는 단축키라던가 AMD 뭐 RSR 슈퍼 레졸루션, RIS 이런 거를 키고 끌 수 있는 토글이라던가, 저번에 업데이트인가로 CPU 부스트를 할 수 있는 토글 버튼도 나와서, 내가 AAA 게임을 하더라도 CPU를 크게 안 타는 게임이라면 CPU 부스트를 꺼버려도 꽤나 준수한 프레임을 뽑아주기 때문에, 이 바이오하자드만 해도 거의 뭐 40에서 50 프레임 정도는 기본적으로 항상 뽑아주거든요. 그래서 CPU 부스트는 꼭 필요가 없다면 꺼버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CPU 부스트가 켜져 있고 성능 TDP도 높은 터보로 막 할당을 해주고 이러면은 팬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팬이 많이 돕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당히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토글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이 커맨드 센터의 굉장한 강점이다. 심지어 해상도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900p, 1080p, 720p HD 해상도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해상도를 바로 낮춰가지고 게임의 최적화 상태를 내가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 커맨드 센터만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lt F4 작업 종료로 게임을 바로 꺼버릴 수도 있는데, 이 바탕화면 보기나 아니면은 작업 종료 같은 경우는 게임에 따라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 게임들도 있었어요. 스타오션 4라던가 이런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얌전히 게임에서 게임 종료를 선택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머리 크레이트, 여기서 컨트롤 모드라는 걸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컨트롤 모드는 게임패드 모드 그리고 데스크탑 모드로 키 바인딩을 해가지고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가끔 이게 내가 이제 보면은 뭐 매크로 버튼, 요 M1, M2의 매크로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스팀덱은 요게 이제 2개씩 있었죠. 근데 로갈리는 1개씩 있고, 요거를 내가 원하는 키를 할당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요 R 버튼을 눌러가지고 대시를 하는 게임이 불편하다 하면 R 버튼을 뒤에 매크로 버튼에 할당을 해가지고 대시를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는 뭐 작업 뷰어라던가 Alt 탭 있죠. 네, 이런 식으로 Alt 탭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키보드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만 지금 할당을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는 요 매크로에다가 뭐 여러가지 매크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무슨 버튼을 누를 것이냐로 이제 다른 키를 할당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잘 설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작은 초기화가 돼서 원래의 기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이 매크로 버튼의 Y 버튼은 게임 녹화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초기 설정에서는,
근데 이제 내가 여기다가 매크로 1로 Alt 엔터를 게임의 어떤 프로그램 창의 최대화를 설정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녹화가 켜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오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 매크로 버튼에는 어떤 다른 걸 이제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단일 기능만을 할당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마음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매크로 버튼 외에도 이제 조작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 조작감, 그래서 뭐 스틱이라던가 방향키라던가 ABXY 키라던가 이런 거의 조작감이 어땠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키감 같은 경우는 플레이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스틱이 너무 좀 가볍기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뭐 스팀덱이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뭐 듀얼센스나 아니면 엑스박스 패드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의 프로컨 에 비하면은 훨씬 조작감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기로 스팀 게임을 즐기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진동도 꽤 잘 오고요. 뭐 HD 진동이라서 막 엄청나게 손맛이 있다라기보다는 좀 경쾌하게 울려주는, 그냥 어디까지나 조작감이나 진동 모두 게임 플레이 감각을 해치지 않는 정도는 된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로갈리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디자인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 UMPC 중에서 거의 탑급으로 디자인이 괜찮은 UMPC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스피커도 전면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질이 너무나도 좋고 정말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나온 기계인 것 같아요. 뭐 스피커 전면 배치라던가 위에 보면은 이제 XG 모바일을 연결해가지고 외장 그래픽 카드를 쓸 수 있는 부분도 그렇고 3.5파이 이어폰 단자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나온 기계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 SD카드를 튀겨먹는 증상만큼은 실드가 되지 않는 기계이긴 하죠. 그래서 저는 애초에 SD카드를 끼고 쓰지 않고 있는데, 이게 내가 SD카드를 안 쓰고 살더라도 어느 순간 껴보면 이미 죽어있다 라는 얘기가 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SD카드는 아마 쓰지 않고 나중에 SSD만 2테라로 변경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굉장히 이제 이런 ROG 마크 같은 게 그대로 흡기구 모양으로 들어간 것도 그렇고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팀덱과 비교해서 어땠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저는 당연히 ASUS 로그 Li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윈도우의 친숙함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깡 스펙이 훨씬 좋기 때문에, 여기 Z1 익스트림이라는 CPU가 들어가 있는데 요게 AMD의 커스텀 CPU죠. 그래서 그래픽 사양도 훨씬 좋고 트리플 A 게임 똑같은 걸 하더라도 거의 10프레임 이상의 프레임을 더 많이 뽑아줍니다. 그 프레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리눅스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스팀덱에 비해서 정말 오히려 신경 쓸 것이 없는 게 저는 로갈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박시 여러분 말이 다 맞습니다. 스팀덱에 대한 장단점 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요. 스팀덱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당연히 계실 겁니다. 특히 스팀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올레드 모델이 나왔었기 때문에 올레드 모델이 상당히 또 괜찮게 나왔죠. 무게도 줄고 배터리 타임도 훨씬 길어지고 올레드라서 이제 화면빨도 더 잘 받고, 물론 로갈리도 그거에 뒤지진 않긴 합니다. 해상도도 1080p에 VRR 지원해서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 있고 120Hz까지도 지원을 하고, 주사율을 깡 스펙이 굉장히 로갈리가 아직은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로갈리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이상으로 택겜이었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갈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로갈리 사셔가지고 즐거운 휴대용 스팀 게임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